이건 법률 문제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들이요. 얼마나 재판관들이 심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예. 알아내라고 별수를 써도요.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친한 그 전달까지 같이 동료로 있던 변호사한테도 그건 안 알려줘요. 심지어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절대 그거 하나만큼 판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요. 순전히 정치적 포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냐면 그렇게 탄핵 기각서를 해놓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억울하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다 엮인 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 이후에 살아나갈 길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가버리면 다 물러나야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책임 있는 사람들 옷 벗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대통령이 물러났다가 돼야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환경 권한대행도 출마하려면 그런 모양이 돼야 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야 지금 정치적 기반이 남죠. 야, 아니 진짜 이건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해같이 짚으셨네. 아, 진짜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건 법적으로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정치적 보기에는. 포석을 두고 우리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안 지죠. 아니 그리고 또 정치적 포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소문이 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어하는 태극기 집회에 인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집이니까. 되는 집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주도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더 보태시면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고 4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손봉규 변호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새누리당은 기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라. 그래 강하게 지금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손봉규 변호사가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소속돼 있는 손봉규 변호사가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친박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 탄핵에 반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왜 당신들은 국회 소추인단 같은데 참석도 안 하고 왜 그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지금 탄핵 기각될 수 있다. 당신들이 조금 힘만 보태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친박계 그 태극기 모임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마이크 안 잡으면 그 당내에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김문수. 대구 가서 아주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심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몽주 선생의 이 몸이 뭐 죽어주고 고쳐주고 뭐 일벽 고쳐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단심가를 불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심가를 부를 게 아니라 하예가를 불렀어야 돼요. 이방원이 이런 데로 딸이 저런 데로 딸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 새누리당에 박근혜 김문수 지사는 계보가 있어요. 언박. 언제부터 친박이었어? 그러나. 원래는 언박, 엔티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독재자의 딸이라 이야기하고 2012년 대선에 같이 후보 경선할 때는 뭐예요? 최태민 동영상 제일 먼저 틀고 아주 세게 붙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단신가를 부른다? 이거는 단신가를 부를 게 아니고 결국 이런 데를 딸이 저런 데를 딸이 하예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TK를 기반한 보수의 복원을 위한 포석 작전이다. 이렇게 기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른바 태극기로 상징되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더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그 박사모 버스가 59번까지 확인이 좀 됐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그럼 해보면. 60대 하면 일단 한 4624, 2,400명은 그렇죠. 동원이 기본이 되는 있는 건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많은 뭐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혹은 보수가 걱정이 돼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지만 보수 전체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렵다 치더라도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다음 있을 총선까지 보고 보수의 복원 작업을 해야 된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한 장치들을 지금부터 선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그 부천인가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일산인가? 고향. 고향. 그리고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한테 아주 간발로 이기고 지고 했었는데 38기인가 그렇죠, 연수원? 첫 준비기일 때
권성동 의원은 강원의 삼선의 법사위원장이고 18대인가 19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단 말이에요. 18대 국회의원 예. 하셨죠. 아니 18대 때는 심상윤이 지고 19대 때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어쨌든 한번 이기고 지는데 17대 때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권성동 위원장이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그 손범규 대리인한테 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나네. 그럴 때 기자들이 보는 표정은 손범규 대리인은 권성동 위원장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언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TFT를 꾸려라는 건 당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모양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보면 이게 반전의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계속해도 헌재분들을 보면. 헌재 그리고 헌재에서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예. 증인 신청을 8명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헌재가 흔들린다는 것도 그 맞습니다. 흔들림의 어떤 뒷받침하는 가설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의 반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봉쇄하는, 그러니까 예. 8명이라는 게 봉쇄하는 반론이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도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을 보면 비록 날짜는 2월 예. 말에 안 끝내게끔 길어졌지만 그 신청한 받아들인 증인의 면면을 보게 되면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증인들은 아니에요. 아하. 결정적으로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 버렸습니다. 뭐냐면 기업 총수들은 검찰 조사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강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강요라고 분명히 예. 얘기했어요. 그 강요가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라 해서 법리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선으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명확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버린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마지막에 22일 날 최순실 안종범 왜 한 번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 채택했는데 또 불렀냐? 아니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 모든 이 게이트의 시작이 최순실과 안종범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을 내겠다. 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9건 또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 사이에 특검 보고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수사 보고서.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다소 날짜가 길어진 건 맞고 예. 안 하던 증인신문 갑자기 화요일, 목요일 하다 월수로 바꾸고 이런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잡긴 잡았지만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요. 22일이 2월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네. 날짜로 보면은 그때 22일 날 이러저러한 수를 쓰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한 일주일 더 기일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3일까지가 3월 3일이 금요일이니까 요 기나 아니면 늦어도 3월 3일이나 3월 7일까지 잡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결심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하고 그 주에 바로 3월 9일 정도에 결심을 하고. 변론 종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평일 시작을 회의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13일날 퇴임하셔도 8명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미 판결문도 지금 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쓰지는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50명이 거기 붙어갖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석이 또 지연카드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거기에 어떤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얘기니까. 그렇죠. 그냥 최후 변론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예. 원래 의미 자체가. 본인은 일단 자기 죄를 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게 결정문을 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카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거만 대통령- 하나 예. 덧붙이고 싶은데 그 재벌 총수들 안 나오는 문제 8명 증인 채택한 문제는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로 증인을 다 인정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재벌 총수들은 사실조회를 다 끝낸 상태여서 그 자체로 받아들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15명의 증인들을 다 채택한 상황이거든요. 다름이 없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뭐 불공정한 재판이니 뭐니 뭐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던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다 받아준 셈이다. 근데 전직 검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불구속 재판과 구속 재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피고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는 결국 구속하더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게 재판
재판적인 반전 아니에요. 예. 다 들어줘 봤더니 너 역시 죄를 졌네. 아, 예, 그 얘기를.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 하셨어요. 원래 중요한 얘기 안 하면 저한테 절대 안 쳐요. 저희도요, 가끔 수사 받으러 갈 때, 예. 저희가 동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서 못하고, 나중에 얘기만 해주세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근데, 딱 제일 걱정할 때가, 분위기 좋던데요? 검사님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주간에 커피도 주시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야,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은 살아나고. 괜찮다. 그럼 왜냐면, 검사도, 이게 구속시키거나 세게 치려면 이게 자기도 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잘해준다고요. 원래 밥 먹이고 때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때리면 토하는데. 그 이상한 논법이네. 아니 그래서 기자님이 정말 제가 잊어먹고 예. 있어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원래 세게 칠 때 잘해주는 법입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현재에서 이제 상당히 일정 자체가 이제 예. 2월 말 늦어도 한 3월 초 정도에 이제 다 결정될 거라고 나름대로 좀 낙관과 기대를 갖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저는 봤을 때 아직까지 한 두 가지 정도 변수는 남아있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대행의 이 나름대로의 그 굳은 의지, 뭐랄까요. 이 장악력,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정미 지금 재판소장의 대행이 사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법 기수도 제일 어리거든요. 예. 제일 늦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정미 그러니까 재판소장의 대행이 나름대로 이 지금 변론기일을 잡고 이렇게 종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맺고 끊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지금 다른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중심을 잡아서 분명히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뭐 재판관들, 예. 선배들 뭐 눈치 보고 이러다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또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들어보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하나의 변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은 이 장애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말에 새로 다시 또 재개되는 촛불 민심에서 과연 이 지금 지난번에 확인됐던 민심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예. 교수님이 뭐랍니까? 태극기 집회가 지금 두 배 이상 배가,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이러한 공중파 부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 선동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선동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촛불 민심에. 태국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 촛불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자기 소신껏 행동하라. 소신껏 행동하라. 태국지를 나가든 촛불로 네, 나가든. 촛불 나가든. 알겠습니다. 무척 중립적이죠? 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네. 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당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 지금 대선 치를 때냐? 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 언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정신 차려라.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촛불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2월에는 탄핵하라. 그리고 대선보다 탄핵이다. 탄핵이 돼야 대선 전국이 열리는 거지. 탄핵도 안 됐는데 대선 얘기하는 거 너무 섣부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 단톡방에서 그 얘기가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대표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 2월을 탄핵 총력 투쟁의 달? 뭐 이런 걸로 선언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예. 촛불 집회에 대거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국민의당만 입장을 못 정했어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네. 나가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그리고 또 주장. 박지원 현 대표죠. 네. 대표는 광주 촛불에 나갈까 생각 중이다. 네. 근데 이제 네. 현역 의원들 얘기는 그날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이 대선 출정식을 한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기 가야 돼가지고 광주 갔다가 다시 5시에 오는 게 천정배 지지율 몇 프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예.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